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항상 실속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경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힘을 입어서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이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함경남도 가볼 만한 곳이 얼마나 있을지 참 많고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우선 함경남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도 제일 1번으로 꼽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이 대한민국에도 그 어디를 가도 함흥냉면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함경남도 지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함경남도의 도직할시가 함흥시입니다. 함흥시이기 때문에 함흥이 함경남도의 중심지겠죠. 중심이기 때문에 함흥냉면이 참 평양냉면만큼 일러주는 함흥냉면입니다. 그래서 함흥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것이 함흥냉면입니다. 함흥냉면의 주 원료가 감자 전분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함흥냉면을 먹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그 지역에 가서 먹는 함흥냉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질기고 맛있는지 몰라요. 시원하고 특히 지금 이 여름 같을 때는 함흥냉면 최고의 함흥냉면 국수 맛입니다. 진짜 이때 함흥에 가서 냉면 한 그릇 쭉 먹고 온다면 우리가 도로가 연결만 되어 있다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달려가서 함흥냉면을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이 함남도에서 제일 중심인 함흥시 함흥냉면을 맛보시라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봐야 될 곳은 흥남항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흥남항에 대한 국제시장 영화를 봤는데 정말 철수하는 그 후퇴하는 미군이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피난민들을 군수품 물자를 다 배에서 내려놓고 피난민들 10만 명을 태워가지고 오는 그 국제시장 영화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또 생겨났죠. 그래서 정말 국제시장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봤고요. 지금 현재 이산가족들이 생겨난 것도 다 1950년 후퇴 시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산가족들이고 또 지금은 뭡니까? 생각지 않던 제2의 이산가족, 저희 탈북민들이 제2의 이산가족으로 지금 가슴 아프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을 보니까 흥남항, 정말 함경남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남항에서 흥남철수작전으로 자리매김을 한 배편으로 10만 명의 북한 피난민을 태워서 내려온 역사의 흥남항을 여러분들이 훗날에 꼭 통일이 되었을 때 한번 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함경남도의 여독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독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 15수용소로 불리고 있죠. 탈북민 강철한 씨가 산 증인으로 증언한 여독정치범 수용소 안에 들어가면 정말 사람이 인권으로서 인권이 다 무시되고 사람으로서 할 짓을 하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요. 한국행을 기도를 했거나 그리고 또 한국 노래나 한국 드라마를 봤거나 아니면 그 김부자에 대한 그 어떤 발언이 심중치 못한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김부자에 대한 발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친구끼리 마주 앉아서 같이 말하고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술 한 잔 같이를 해도 누가 나를 언제 고자질할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드라마를 보고도 당하는 사람은 당해야 되고 보이브 스파이는 고발하는 것으로 또 무마가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해놨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느 날 언제 내가 순간의 실수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지를 모르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김부자에 대한 발언도 야, 한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온 가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이 여독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들어가서 정말 고된 노력과 힘든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5만 명이 감금되어 있다라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바로 총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경한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이 단천 마그네시아 크린카 공장입니다. 지금 마그네시아 크린카 공장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수출을 못하지만 이전에는 일본이나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등 10여 개국에 마그네시아 크린카를 수출을 해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한번은 가보셔야 될 것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5번째로 소개를 할 것이 또 단천, 같은 함경남도 단천에 위치하고 있는 단천 재련소입니다. 단천 재련소도 역시 검덕강업기업소 함경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검덕강업연합기업소에서 내려오는 광석을 연아연 생산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단천에 가봤거든요. 근데 단천에 가면 재련소 옆을 지나갈 때는 코를 막고 지나를 가야 됩니다. 아주 머리를 찌르는 듯한 고약한 그 냄새가 나면서 숨 막혀요. 제가 군복무를 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방독면을 쓰고 가스 훈련을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단천 재련소 옆에 도로는 아주 바닥이 특별하게 재련소 구간만큼은 샛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련소에서 연아연 생산을 해서 역시 군수품에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환경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을 하면 추억하기가 힘들어요. 그 옆을 지날 때는 군대에서 방독면을 쓰고 지나갔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으로 6번째로 소개할 것이 함경남도에 있는 북청 사과고장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번 시간인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북청 사과는 중앙당의 9호 사과로 올라가는 아주 맛있는 사과 고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함경남도 북청이라고 하게 되면 사과 고장으로 일러주고 또 북한에서도 북청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청 사과 고장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북청 사과를 직접 따서 먹어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 한번 가봤었는데 정말 내 손으로 직접 제주 귤을 따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주 귤 체험하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제주도까지 가서 귤 체험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귤 체험을 해봤다는 것을 지금도 가슴 뿌듯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번째로 함경남도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진호반입니다. 장진호반은 인공호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장진호반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군간학교에 갔을 때 장교로 되기 위해서 군간학교에 갔을 때 장진 함경남도 장진에
고사리 채취를 열흘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장진에 고사리 채취장에 갈 때 장진 호반을 걸쳐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장진 호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장진 호반에 가면 관광 코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거든요. 장진 호반을. 장진 호반의 넓이가 46.08km이고 길이는 17.5km입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히 크더라고요. 인공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직접 유람선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이죠. 일본 놈들이 장진 호반에 와서 얼어 죽은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제일 많이 얼어 죽었던 장진 호반의 그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통쾌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먹어보려고 일제강점식이 일본 놈들한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때 장진 호반에서 수많은 일본 놈들이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랬던 장진 호반, 진짜 가게 되면 장진 호반, 여러분들이 훗날에 꼭 가보면 장진 호반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유람선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대신 겨울에 가면 꽁꽁 얼어 있겠죠. 여름에 가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통일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진 호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관광하는 코스도 되겠지만 더 멋진 관광 유람선들로 해서 사람들이 붐비는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장진 호반에 먼 훗날이라도 좋은 일이 있어서 꼭 가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함경남도가 대공업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함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파일 연합기업소도 있거든요.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엄청난 공업도시들이 함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삥도 아시죠, 여러분? 얼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함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나오는 얼음이나 삥두나 마약이죠. 마약들을 보게 되면 함흥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흥에서 나오는 마약들을 중국에 팔다가 들켜서 정말 북한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심지어 총살까지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경남도 대공업도시를 언제 한 번은 꼭 가보는 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날이 언제면 올까요? 그런 날이 온다면 저도 제 고향으로 가서 형제들과 손잡고 밥 한 끼 먹는 날이 오겠죠. 저도 함흥냉면을 가서 먹어보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로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스토리로 만나 뵙는 당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